자, 인수분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수분해는 이제 물론 중3 수학에서 우리가 한번 언급된 적이 있죠. 그죠? 예. 인수분해 중요하죠. 왜 중요해요? 네? 식이 간단하게 해줘요? 하나도 안 간단해요. 인수분해 왜 중요하냐면 방정식을 푸는 유일한 해법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방정식을 푸는 유일한 해법입니다. 선생님 근해 공식도 있는데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근해 공식은 강제 인수분해예요. 그냥 인수분해입니다. 알겠죠? 예, 우리가 인수분해를 우리가 못해서 우리의 역량을 벗어난 인수분해를 하고 싶어서 만든 공식 같은 거예요. 실제로 결과는 인수분해하고 동일합니다. 알겠죠? 2차 이상의 다항방정식을 푸는 유일한 해법은 뭐냐면 인수분해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2차 이상의 다항방정식을 푸는 유일한 해법은 뭐냐? 인수분해입니다. 그럼 인수분해 졸라 잘해야겠죠? 네, 맞아요. 인수분해 잘하셔야 됩니다. 자, 인수분해 조금만 얘기해 볼게요. 그 뭐 인수분해가 뭐냐라고 하면 그냥 인수로 분해하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다항식이 이런 형태를 띠는 건 아니지만 그 우리가 흔히 다항식이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의된 형태의 다항식을 뭐라고 하냐면 고배합 형태의 다항식이라고 해요. 조금 이따 다시 언급을 할 텐데 제가 지금 밑에 적는 거 적지 마세요. 알겠죠? 뭐 x의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이다 라고 하면 이게 x와 x의 곱이잖아요. 얘는 5와 x의 곱이죠. 뭐 얘는 1과 6의 곱이라고 할 수도 있고 2와 3의 곱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맞아요? 얘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합으로 연결되어 있죠. 이걸 고배합 형태의 다항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흔히 인수분해 하시오라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죠. 이 고배합 형태의 다항식을 합의 곱 형태로 고치는 거예요. 이걸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죠. 이때 합의 곱 형태의 다항식 있잖아요. 형태의 다항식에서 합에 해당하는 식 이것도 예제를 좀 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걔들 곱한 거를 인수 또는 약수라고 해요. 선생님 그러면 인수를 약수라고 불러도 되는 거예요? 네, 되는 거예요. 그럼 인수분해 대신에 약수분해라고 해도 돼요? 그건 안 돼요. 약수분해라는 용어를 쓰진 않거든요. 알겠죠? 제가 뭘 정의하려고 했냐면 인수분해와 그죠? 그 다음에 인수 또는 약수 이 두 가지를 정의하려고 했거든요. 인수분해와 인수 또는 약수 둘 다 정의한 겁니다. 맞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개하는 과정을 보여드리죠. 자,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건 예제로 쓸 건데 x 더하기 2 곱하기 x 더하기 3을 별 생각 없이 전개해 왔을 텐데 얘를 전개하면 x의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얘들 잘 보세요. x 더하기 2와 x 더하기 3의 곱이죠. 이게 저 위에서 얘기하는 뭐냐면 합의 곱의 형태인 거예요. 알아보시겠어요? 그 다음에 얘는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죠. 뭐라고요?
곱의 합이라고요? 그럼 합의 곱 형태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식의 모양을 이렇게 바꾸는 걸 일단에서 많이 했잖아요. 예. 얘를 이 과정을 전개라고 불렀다면 이걸 반대로 하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거꾸로요. 예. 이렇게 거꾸로 하는 상황을 인수분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얘가 전개고 이걸 거꾸로 하는 게 인수분해구나 라는 거야. 이해했나요? 너무 아름답게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대충 하면 돼요. 네, 저처럼 이렇게 박스 쳐가지고 이 정도 해놓죠. 자, 근데 아까 제가 그 인수 또는 약수의 정의가 합에 해당하는 식 또는 그들의 곱이라고 했잖아요. 예, 좀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면 가끔 인수나 약수가 뭐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학생들이 x 더하기 2하고 x 더하기 3이 이렇게 말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x 더하기 2와 x 더하기 3을 곱한 것도 인수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x 더하기 2, x 더하기 3 그리고 저 식 자체예요. x 더하기 2 곱하기 x 더하기 3은 다 항식 x의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의 인수 또는 약수입니다. 근데 지금도 그런 생각 하셔야 되는데 선생님이 다항식은 대수식이라고도 부른다고 했고 대수란 말은 수를 대신한다는 얘기인데 수를 대신하는데 얘가 약수 같은 게 있다는 얘기는 실제로 다항식은 어떤 수를 대신한다? 정수를 대신하는구나. 그냥 수가 아니고 왜냐면 정수에서 약수와 배수가 있잖아요. 물론 자연수에서 약수와 배수를 배우셨을 겁니다. 알겠죠? 네, 근데 자연수에서의 약수와 배수의 개념은 정수로 확장이 가능하거든요. 자, 다음은 인수분해의 절차. 아니, 인수분해의 절차라니 이게 도대체 뭔가?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중학교 3학년 때의 인수분해에 비해서 난이도가 조금 급격하게 상승하거든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문제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인수분해 절차를 잘 지켜서 인수분해를 하시면 절대 인수분해를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 인수분해 절차를 좀 알아볼 텐데 이 순서가 좀 오락가락 할 거예요. 좀 주의하세요. 알겠죠? 네. 조금 오락가락 할 거니까. 자, 일단 인수분해는 전개의 역연산인데 모든 항에 공통인수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 공통인수로 묶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중3 때도 배운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근데 이거를 확인 안 하는 친구들 되게 많습니다. 식이 복잡할수록 더욱 확인 안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모든 항에 들어있는 공통인수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으면 그걸 묶어내고 나머지 식만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생각을 해야지 그걸 집어넣어놓고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면 더욱 복잡할 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공통인수가 있는지 확인하여 공통인수로 묶는다. 물론 없으면 그냥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없는데 어떻게 묶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없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돼요. 두 번째, 인수분해
공식을 사용합니다. 물론 이것도 인수분해 공식이 사용 가능할 때 인수분해 공식을 쓰는 거예요. 선생님 인수분해 공식 아직 안 배웠는데요. 여기서 얘기할 거니까 괜찮고요. 근데 인수분해 절차 밑에 보면 막 뭐가 많이 비어 있죠. 무슨 말이야, 공식 쓰면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에요. 자, 이제 고등수학 상위 인수분해에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세 번째, 특수한 경우의 인수분해 때문입니다. 특수한 경우의 인수분해는 각 경우마다 식을 다루는 기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일단 써드리긴 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거거든요. 근데 일단 써놓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뒤쪽에 있는 예제를 풀면서 이게 특수한 경우 1번에 해당합니다. 이게 특수한 경우 2번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다시 설명해 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 좀 적어볼게요. 고등수학 상을 한 번이라도 배운 친구들은 그래도 내가 배웠던 게 저거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첫 번째, 이거 기억하실 때 웬만하면 이 순서까지 맞춰서 기억하시는 게 좋은데, 제가 이 순서대로 했을 때 최적화된 풀이가 나오는 순서대로 정리를 했거든요. 알겠죠? 네. 공통 부분을 치환하여 인수분해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공통 부분이 지금 없어 보이는데 일부를 전개가 좀 덜 돼 있는 상태에서 식이 주어지거든요. 공통 부분을 만들어냅니다. 없는데 제가 만든다고요? 네,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공통 부분을 만들어 치환하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 이게 학생들이 제일 못하는 타입인데, 전체 공통인수가 안 보여요. 근데 몇 개의 항들만 막 이렇게 묶다 보면 갑자기 짜잔 이러면서 전체 공통인수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일부만 공통인수로 묶어서 전체 공통인수를 만드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게 익숙해지는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일단 묶다 보면 갑자기 뭐야, 왜 공통인수 생겼지?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네. 네 번째는 합차 공식을 활용하기 위해서 완전 제곱의 차 형태로 식을 변형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제가 합차 공식의 응용이라고 할 텐데, 이렇게만 써놓으면 나중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냥 짧게 얘기하려고 합차 공식의 응용이라고 하는데 밑에 조금만 부연 설명을 적어 놓을게요. 합차 공식을 이용한다는 얘기가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 제곱의 차의 형태로 식을 변형하시면 돼요. 강제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안 되는 걸 만들 수는 없고요. 여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 넘어가면 어차피 인수분해 공식까지 다 쓸 수 있는지 확인 끝난 상태잖아요. 그러면 특수한 경우 이거 다 외우고 계셔요? 1번부터 쭉 확인하면서 어떤 케이스인지 아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다섯 번째, 얘는 뭐냐면 이제 여러 문자에 관한 인수분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자의 개수가 유난히 많은 애들이 있어요. 여러 문자에 대한 식의 인수분해. 어차피 이런 경우에는 문자가 무엇이다 라고 문제에서 정해주지 않거든요. 문자가 무엇이다 라고 문제에서 정해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 마음대로 문자를 정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문자를 정할 때 봐봐. 너네 저번에 배웠지. 이미 1단에서 뭘 배웠냐면 문자가 누구냐를 정하면 식의 차수가 자꾸 바뀌어버려. 맞아 안 맞아? 그럼 차수가 높은 식이 인수분해하기 쉬울까? 차수가 낮은 식이 인수분해하기 쉬울까? 그렇죠. 당연히 차수가 낮은 식이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서는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해 식을 정의합니다. 알겠죠? 만약에 차수가 다 똑같다. 뭐 동차식인 경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좋아하는 문자에 대해 정리하시면 돼요. 알겠죠? 선생님 정리만 하면 인수분해 다 돼요? 정리만 하면 인수분해 어떻게 하는지 보이실 거예요. 알겠죠? 네,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에 아직 안 배웠는데 이 뒤에서 우리가 인수정리라고 하는 걸 배울 거예요. 알겠죠? 네. 인수정리. 이건 1차 인수를 찾는 정리인데 곧 배울 겁니다. 를 이용한 인수분해가 있고요. 인수정리를 이용하는 게 아주 편하고 좋긴 한데 이걸 처음부터 쓰시면 인수분해를 못하는 식을 만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쓰세요. 알겠죠? 이 단계, 무슨 말이죠? 이 생각의 단계를 제가 정해놓은 단계에 맞춰서 하시는 게 그나마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머리를 많이 써서 순서를 잡고 갈아엎어가면서 만든 거거든요. 알겠죠? 그리고 7번은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인수분해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나올 텐데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상반식이라는 식을 만날 거예요. 상반 방정식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난도 교재를 풀면 앞단원에서도 상반식을 만나게 됩니다. 상반식이 뭐냐라고 하면 식의 정중앙에 대해서 계수가 좌우 대칭인 식을 얘기해요. 물론 부호 정도는 살짝 다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되게 미쳐가지고 게임 시간 더 달라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고 있어요. 네, 초3이에요. 초3. 가서 혼낼게요. 상반식의 인수분해 기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 특수한 경우 중에 어떤 경우이냐를 확인하는 것뿐이지 인수분해를 하자는 말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직 인수정리 안 배웠다고 했죠. 그러면 이 이후에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들은 5번까지 하면 끝나겠죠. 인수정리를 배우고 나면 6번까지 해야 끝나겠죠. 상반식을 배우고 나면 7번까지 해야 끝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시 이 개념 정리한 걸 읽어볼 걸 대비해서 제가 지금 7번까지 써준 거란 말이에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일단은 저는 5번 정도까지 아마 이 단원에서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요. 많이 해봐야 6번 이 정도요. 7번은 여러 가지 방정식이나 가야 만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있다는 걸 좀 알고 계시는 건 필요하죠. 그때가 제가 상반식 기억나냐 이런데 아무도 기억 못해. 예? 상반식이요? 상반신이요? 뭐 이런 이상한 얘기하면서 알겠죠? 네. 상반식 아시겠죠? 그럼 특수한 경우가 이렇게 많아요. 이거 7개 다 외워야 한다는 얘기예요? 네, 다 외워야 돼요. 이게 남이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서 이거 있지 이러면 맞아요. 그게 있어요. 이런 친구는 절대 문제 제대로 못 풉니다. 자기 머릿속에서 나와야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 7개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식 안 먹히면 특수한 경우인가? 그럼 이 7가지 중에 어떤 거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래야 모든 식의 인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죠? 어찌 보면 되게 좋은 얘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이걸 몰라서 인수를 못했구나 이런 생각하면 되잖아. 이제 알았으니까 다 할 수 있다는 뜻인가? 라고 하면 이거 알면 진짜 다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멱살 잡으러 오세요. 안 되잖아. 쉽게 다 외웠는데 된다는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돼요. 알겠죠? 네.
자, 그런데 아직 우리는 인수분해 공식도 안 배웠어요. 충격적이게도. 공식. 제가 같이 써볼게요. 제가 그렇게 공통인수를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통인수를 발견하지 않는 친구들 때문에 인수분해의 첫 번째 공식은 공통인수의 발견으로 시작합니다. 그냥 중복되지만 그만큼 제가 강조를 하는 거죠. 알겠죠? 네. 첫 번째 공식은 뭐 예를 들어서 사항 여러 개가 주어져 있고 물론 이거는 되게 좀 쉬운 형태의 식을 쓴 건데요. 이걸 누가 몰라요, 선생님? 네, 다 알겠죠. 네. 그런데 복잡한 식의 경우에도 이렇게 공통인수인 m을 발견해서 식을 이렇게 묶어내는 게 첫 번째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번 공식을 이걸 넣을 거예요. 알겠죠? 안 넣어도 되는데. 그 다음에 나머지 공식들은 잘 보면 앞서 배운 곱셈 공식을 뒤집은 거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곱셈 공식을 좌변과 우변을 동시에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정말 동시에 오늘 기억을 해온 친구들은 인수분해 공식 이미 다 외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진짜예요. 알겠죠? 네. 가볼래요? 이런 것들. 너네 기억이 날 거야. 곱셈 공식을 안 외우고 그냥 전기에서 푸는 놈들은 3학년 때 인수분해를 못하거든. 왜? 이 식의 구조를 모르기 때문이야. 그렇지 않니 얘들아? 그잖아. 네. 우변 주면 좌변 쓰라 하면 그냥 본인 마음속으로 전개하면 되잖아. 근데 좌변 쓰면서 우변 쓰라 하면 이제 못한단 말이야. 숫자 집어넣고 주면. 무슨 말인지 알죠? 식의 구조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구조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요. 알겠죠? 잘 보시면 우변은 전부 다 뭐냐면 합의 곱 형태인 거 확인됐어요? 좌변은 곱의 합의 형태이고 무슨 말인지 알죠? 사 번 같은 거 보면 방정식의 풀이를 위해서 인수분해를 배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더 감이 잘 올 거예요. 저렇게 해서 우리가 2차 방식 풀었었잖아요. 그죠? 물론 2차항의 개수가 항상 1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인수분해를 해왔죠. AC인데 잘못 썼어요. AC 이렇게요. 이 5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공식이라고 돼 있는데 이 공식은 사실 구조적으로 접근하기 좀 어렵죠. 왜냐하면 AC가 계산이 안 되고 A 곱하기 C라고 적혀 있지 않잖아요. BD도 계산이 안 되고 B 곱하기 D라고 적혀 있지 않고 AD 곱하기 BC도 다 계산이 돼서 하나의 숫자만 적혀 있을 뿐이죠. 그래서 밑에다가 뭔가 숫자를 적으면서 크로스 체크해서 했던 거 기억나요? 맞아요? 네. 이게 구조적으로 이걸 공식으로 좀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원리가 이렇다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6번째. 이게 곱셈 공식에서 이게 왜 나왔는지를 여기서 더 잘 알게 되셔요. 이걸 뒤집으면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마디 더. 그 인수분해 문제를 이제 내보면, 물론 제가 예제 풀어드리니까 그런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학생들이 선생님, 인수분해는 언제 끝내는 게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친구도 있어요. 이 뭔 말이지, 선생님? 여기 2차식이잖아. 여기도 더 인수분해 할 수 있지 않을까? 1차식 곱하기 1차식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불가능해요, 이거는. 이게 왜 불가능한지는 나중에 설명할 건데, 물론 아예 안 되진 않아요. 이것도 강제로 막 근해 공식 쓰고 허근 써가지고 막 만들 수 있긴 해요. 안 되는 거 없어요. 다 돼요. 다 돼요. 근데 굳이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면 실근 정도에서 끝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굳이 1차식으로 쪼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수분해의 목적은 모든 인수가 1차식이 돼가는 게 일단 1차적인 목적이에요. 맞으시기 그렇사한데요. 인수분해의 목적은 모든 인수가 1차식이 되게 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인데요. 모든 인수가 1차가 안 되더라도 식을 종료하는 시점이 있어요. 그 시점은 방정식의 실근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방정식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면 인수분해를 언제 스탑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수분해 자기가 덜 했는데 덜 한지도 몰라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런 것들은 차차 배우시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네. 어디 가요? 플러스냐? 틀렸어요. 얼른 고칠게요. 제가 지금 이어지는 2차식 인수분해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제가 보를 신경 못 썼어요. 죄송해요. 네. 알아서 옳은 보로 썼죠? 진짜 훌륭해요. 그리고 제가 틀린 거 발견하잖아요? 그럼 틀리는 순간 알려줘요. 그러면 옆에 친구를 구원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곱셈 공식에서 배웠던 공식인데 사실은 인수분해에서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하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하시겠죠? 네. 너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고등수학 상만 가지고는 이 식들의 의미를 진짜 완벽하게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최소한 수원 정도까지는 가야 이게 그때 그런 말이었구나 이런 좀 의미가 오거든요. 네. 아니 선생님 완벽하게 이해시켜서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에는 원래 순서가 없어요. 굳이 억지로 순서를 만들어 놓는 게 현재 교육과정인 거죠. 순서 같은 거 없다. 수학이 무슨 순서가 있냐?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자, 다음. 이런 것들도 공식으로 실제 쓰게 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닌데 나는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어요? 실제로 3a제곱이 a가 숫자에서 계산이 돼 있다면?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눈에 확 보이는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쉽죠. 그런데 숫자들이 섞여 있어서 숫자들이 계산돼 있잖아? 안 보여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물론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는 수준은 그렇게 인수분해서 어려운 수준은 또 아니에요. 조금만 공부하시면 누구나 잘하게 되죠. 진짜 인수분해 못 해먹겠다는 얘기는 저 특수한 경우에 인수분해 때문에 나오는 거지 인수분해 공식 쓰는 것 때문에 나오진 않아요. 8번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구조적인 특징이 확연히 보이는 문자 형태를 보시면 누가 이걸 못하나 이런 느낌이 들겠지만 ABC 숫자 들어가 있고 막 음수 섞여 있고 막 이러면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별로 이렇게 잘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네. 이거 기억나요? 복 2차식이 우변이었는데 기억나죠? 네. 그럼 여기를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직접 쓰거나 아니면 아까는 우변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게 더하기고 빼기 합차공식이 되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 자변 보면 합차하는 생각이 드냐? 안 들지 당연히. 얘가 지금 뭐냐면 내가 보여주면 아까 내가 여기서
저걸 공식을 안 쓴다고 하면 합차 공식 응용 완전 제곱의 차 형태로 식을 변형한다고 했지. 예, 하나 굳이 특성을 하나 보여줄게요. 얘를 내가 공식 쓰기 싫잖아요. 그럼 얘를 얘가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ab 전체의 제곱이구나. 자 봐봐. 이거의 제곱 빼기 이거의 제곱으로 선생님 변형했지.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ab 곱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ab. 이게 특수한 경우의 인수분해 중 합차 공식의 응용을 얘기하는 거야. 완전 제곱의 차형태 식을 변형한다. 아니 배우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하시겠죠? 근데 여기서는 공식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알겠죠? 공식을 사용하는 것과 특수한 경우의 인수분해 차이를 실제로 보여드리려고 제가 지금 예제를 하나 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 모든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 예제를 다 보여드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걱정하지 마시고. 네. 10번. 이게 아까 이제 곱셈 공식에서는 9번 공식으로 위치해 있던 아이인데 근데 그때하고 식 자체가 완전히 똑같이 쓰여져 있진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네. 지금 우변을 보시면 고배 형태로 돼 있죠? 그렇잖아. 네. 합의 고배 형태로 돼 있잖아요. 네. 우변이 합의 고배 형태가 되게끔 항을 조금 이항해서 정리를 한 거죠. 이해되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공식들을 다 외우고 있다가 이 공식을 가지고 필요하면 이 공식에 맞춰서 인수분해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중하에서 중정도 난이도까지 중의 일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정도까지 인수분해를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중에서 한 중중 중상 그 다음에 상 걔들은 전부 다 어디 들어있는 거예요? 특수한 경우에 인수분해 들어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특수한 경우에 인수분해는 오늘 예제를 보기에 좀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보려고 하거든요. 네. 일단 오늘 그 인수분해 내용은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